삼성이 출시한 AI 슈퍼컴퓨터, 차량용 반도체에 입력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초고속 D램인 HBM2E 플래시볼트의 광고 영상입니다. 2021년 2월 출시된 HBM 메모리 시리즈의 최신적인 제품으로 삼성은 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려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의 수요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리타입니다.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전기차 시장이 핫한 만큼 전기차 생산 관련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하려고 준비해본 영상이에요. 사실 전기차를 사고 싶어서 알아보고 사자라는 마음에 시작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와이프 보고 있나? 테슬라? 투자를 하고 싶어 그 회사를 알아보는 것과 제품을 사고 싶어서 그 회사의 제품을 알아보는 것은 어느 정도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전자의 경우 뭔가 훨씬 관대해지고, 후자의 경우는 따질 것 다 따지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최종 결정한다거나 할까요? 투자도 어느 정도는 제품을 구입하듯 엄청 꼼꼼하게 따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국 스윈던에 있는 일본 차량 제조기업 혼다의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 이코노미스트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브렉시트도 코로나 때문에도 아닌 바로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도 분기별 차량 생산을 10만 대 감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불러오는 영향은 점점 커질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기간 동안 반도체 칩 산업 분야 기업 시가총액의 합이 현재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시가총액이 15년도에 비해 400%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딩 엣지 기업,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 TSMC, 삼성전자만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최후까지 살아남은 이 두 기업이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선점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라인을 통한 재택근무 확산, 이커머스를 통한 소비 패턴 변화, 그리고 비디오 게임 및 스트리밍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반도체 기업의 가파른 성장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갈수록 더욱 늘어나는 수요 속에 삼성과 TSMC의 반도체 제조 공장은 나날이 공급량을 맞추는데 급급하면서도 계속 이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행복한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나 폭발적인 수요량에 따른 공급 물량 부족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삼성과 TSMC조차 수요량을 맞추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넘쳐나는 외주에 이익을 볼 수 있는 두 기업조차 현 상황이 마냥 달갑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을 파고들어 봐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다른 반도체들에 비해 공급량을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각 나라의 정부까지 나서며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라는 이름이 주는 복잡함과 어려움, 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공부해보고 연관 기업의 잠재성을 보며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최대한 알기 쉽게 용어들을 쉽게 풀어 설명하려 애써보았으니 착안하여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로 반도체의 종류,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용도에 따라 간단하게 분류하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라는 이름과 같이 데이터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램 그리고 롬으로 나뉘는데요.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로 간단히 말하면 휘발성 메모리로 구분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뜻하고, 우리가 만약 컴퓨터 시동을 끄면 정보가 날아가는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흔히 D램으로 불려지는 장치가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것이죠. 또 다른 메모리 반도체인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로 주로 창고 역할을 하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말합니다. 보통 따로 지우지 않는 이상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USB, 디스크, CD, SSD, HDD 등의 하드를 총칭하고요. 이 롬이 바로 낸드 플래시라고 불리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인 D램과 낸드 플래시, 이 산업 관련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반도체들을 말합니다. 크게 CPU, GP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이미지 센서, 인공지능 반도체 등이 대표적이에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이 아닌 정보를 처리하는 연산, 추론 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인 거겠죠?
사진과 같이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될 차량용 반도체는 전면, 측면, 후면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에 사용되는 직접 회로 메모리, 지문 인식 센서, 조명 센서, 전자 열쇠 등등 앞으로 생산될 친환경 전기차 또는 자율주행 차량에 소요되는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 한 대당 200대가 들어가던 것이 10배 정도 증가한 약 2000개가량 정도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현재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를 필두로 전기차, 친환경 차량의 생산량이 계속 증대하고 있고 이런 테슬라를 잡겠다며 전기차 생산에 500억 달러를 투자한 폭스바겐도 도전장을 냈죠. 전통 차량 제조업체들이었던 GM, 포드, 현대그룹 등이 모두 친환경 전기차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가솔린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는 약 200개에 달하는데 만약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된 차량 생산 시 차량용 반도체는 2000여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반도체 투입량도 10배가 넘어가는데 생산량도 폭증을 하니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각 정부의 친환경, 자율주행 육성 정책은 결국 차량용 반도체 수요 폭증에 한몫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된 미국은 친환경 전기차량 수소에너지 육성 정책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따른 일환으로 반도체 칩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칩스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법은 해외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미국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움직임을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량이 수요량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가 있는 대만 정부에 자국의 반도체 증산을 요청하기까지 했어요.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제에너지부 장관 페터 알트마이어는 왕 메이와 대만 경제부 장관에게 직접 성함까지 보내면서 TSMC와 논의하여 독일에 대한 반도체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초입에 만한 혼다와 마찬가지로 GM과 포드 역시 반도체 물량 부족을 감안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생산량 조절에 들어갔으나 결국 포드는 최근 켄터키주의 공장 가동을 일주일간 중단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수요량은 폭발하고 있으나 공급량이 매우 적어 차량 제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있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국, 독일, 일본, 그리고 다른 선진국가들이 왜 대만의 TSMC 그리고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증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TSMC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TSMC 그리고 삼성전자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생산을 위탁받고 대행하여 생산해주는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AMD, 엔비디아 등의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고 그 설계도에 따라 반도체를 생산, 공급해주는 기업을 의미해요. 이를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저 파운드리 업체에 설계 도면을 제공하는 업체, 반도체 자체 생산 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를 어떻게 부를까요? 바로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결국 각 정부의 대표 차량용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자체 생산 공정을 갖고 있지 않은 팹리스 기업이 대부분인 것이며 이에 따라 수요는 엄청 많지만 공급을 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부족해 결국 각국 정부까지 나서면서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증대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각 국가의 친환경 에너지 및 자율주행 산업 추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은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난데 왜 TSMC, 삼성전자와 같이 반도체 직접 생산이 가능한 파운드리 기업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TSMC의 반도체 전체 생산량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5% 정도로 그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다른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AI나 스마트폰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가 낮은, 즉 마진이 적은 사업입니다. 부피, 생산 공정 모든 것이 다 다른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 비합리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생산 공정을 늘리려고 해도 최소 반도체 설비 공정 설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대작업입니다. 아무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차량용 반도체 가격이 20%가량 오르고 있다지만 수요가 줄면 다시 가격이 급락하는 게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인 만큼 따라서 설비 증선 투자에만 최소 6개월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길을 굳이 TSMC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나아가기엔 그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금 반짝 성장한다고 예상했을 시 큰 돈을 들여 차량용 반도체 생산 라인을 확대 가동하는 것은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현재까지 차량용 반도체 제조 공정을 늘리는 데 문제가 있는 이유는 구닥다리 기술인 90나노 공정 기술로 제작되는 차량용 반도체의 한계 때문에 고부가가치, 고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최신 나노 공정으로 설계 및 제작에 성공하는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기업이 바로 이 분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차량용 반도체가 왜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린 이 영상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를 알 수 있었고 파운드리 기업과 팹리스 기업의 개념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차량용 반도체 관련 산업이 다른 고부가 가치인 반도체 산업보다는 마진율이 적어 여러 기업들이 사업 확장에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 제작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이프 보고 있나? 테슬라.